손흥민이 홍명보 감독에 대한 경기장에서의 야유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손흥민 인터뷰 내용과 인터뷰에 대한 팬들의 반응이 축구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이렇게 절면서 말 못하는 인터뷰 처음 본다. 진짜 한국 축구판 몇몇 놈들 때문에 어지럽다. 우리도 X 같은데 어쩌겠어요. 뉘앙스. 중간 헛웃음은 어느 정도 공감의 뜻이려나. 평소 손흥민 인터뷰랑 비교하면 손흥민 심정 느껴지네. 손흥민 이렇게 저는 거 처음 본다 표정도 역대급으로 어두움, 주장이 뭔 죄냐, 애휴 등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졸전 끝 무승부에 고개를 숙였고 홍명보 감독, 대한축구협회를 향해 비난을 하는 팬들에게 메시지를 건넸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피파 랭킹 96위 팔레스타인과 0대0으로 비겼습니다. 이날 경기장엔 59,576명이 찾았습니다. 졸전 끝 무승부로 경기는 마무리됐습니다. 손흥민은 좌측에 나서 분주히 움직였는데 터치나 슈팅이 아쉬웠습니다. 결정적인 장면에서 골대를 맞추는 등 운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세훈의 좋은 슈팅도 골로 연결되지 않았다. 야유와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는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유자 빌드업이 최악이라면서 이를 개선할 방법을 선보이겠다던 홍명보는 계속해서 유자 빌드업만 하는 최악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유효 슈팅을 제대로 만들 수 없는 공격적이지 않은 무기력한 유자 빌드업으로 경기 내내 압도하거나 수준 높은 축구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운이 따르지 않은 것도 있었으나 결과를 가져올 만한 경기력이 아니었습니다. 쿠팡 플레이와의 방송 인터뷰에 나선 손흥민은 동료들이 많이 희생해서 얻은 기회를 날려 미안하다. 오늘 경기는 반성을 해야 한다.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아쉬움 가득한 소감을 밝혔다. 5만 원정에 대해선 오늘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만큼 팀적으로 발맞춰 좋은 모습을 보여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메시지를 말해달라는 질문에 팬들 입장을 내가 대변할 수 없다.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다. 기대치가 있으시고 생각하시는 게 있을 거라고 본다. 현재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감독 밑에서 원하는 축구를 해야 하는 건 선수들 몫이다. 결정이 난 일이기에 팬들의 진심 어린 응원과 성원이 선수들에게 필요하다. 선수들이 뛸 수 있는 원동력이다. 주장으로서 염치 없지만 받아들여 주시고 앞으로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사전 기자회견에서 주장 손흥민에게 있는 불필요한 무게감을 덜어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후 인터뷰나 팀 상황을 보면 그렇지 못한 모습입니다. 손흥민은 위르겐 클린스만 때처럼 엄청난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졸전 경기력을 펼친 홍명보호였으며 낙하산 감독 홍명보에 대한 관중의 야유가 계속되었습니다. 전광판에 홍명보가 노출이 되면 관중들은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선수들을 향해서는 환호성이 나왔습니다. 분명히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수들에게는 지지를 하는 것이고 홍명보와 협회를 향해서만 야유를 하는 것이었는데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들에게는 영향을 줄 수 있는 모양입니다. 선배 박지성을 비롯하여 이영표, 박주호까지 충분히 선배들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해준 것 같은데 김민재 선수는 명확하게 감독 선임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민재는 경기 종료 휘슬이 불린 뒤 동료들, 스태프들에게 먼저 다가가 인사를 나누지 않고 곧바로 관중석으로 향했습니다. 김민재는 팬들에게 자중해달라는 의미의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경기 종료 후 김민재는 다들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선수들을 응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사실 저희가 시작부터 못하진 않았다. 지금 왜곡해서 또 제 SNS에 찾아오셔서 또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시작부터 저희가 못하지 않았다며 분노했습니다. 이어 패하기를 못하기를 바라고 응원을 해주시는 부분들이 조금 아쉽고 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다. 저는 공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가서 이제 조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 같다. 심각한 분위기가 아니었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신 분들은 그렇게 받아들여도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발언을 듣고 취재진은 이런 야유가 경기력에 영향을 미쳤는가? 라고 물었다. 김민재는 그런 걸로 변명을 하고 싶지는 않다. 저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선수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워서 말씀드렸던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추가로 사실 야유가 선수들이 아닌 축구협회와 홍명보 감독을 향한 것인데 알고 있는가? 묻자 한참 후에 경기장에서는 저희가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그게 들리니까 그게 아쉬워서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붉은 악마 쪽에 가서 발언을 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후 돌아갈 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 점이 특히나 팬들의 큰 분노를 유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 57,000명의 동의를 얻은 대한축구협회 감사 및 해체 요청에 관한 국회 청원이 소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30일 기준 총 57,437명의 동의를 얻은 축구협회 감사 및 해체 청원이 지난 26일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되어 제417회 국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다뤄졌습니다. 특정 청원이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소관위원회로 회부되어 청원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소관위 심사와 본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과하면 국회와 정부에서 조처에 나설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17일 해당 국민청원을 올린 게시자는 축구협회는 최소한 공적기관으로의 양심이 있다면 새 감독 선임을 위해 진정성을 보여야 했다며 정몽규 축구협회장과 전력강화위원들은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해외 감독을 선임하려는 것처럼 눈속임을 했다고 긴 성토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국민청원은 최근 벌어진 홍명보 전 울산 감독의 국가대표팀 사령탑 선임 과정이 기폭제가 되어 올라왔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은 지난 2월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경질 후 5개월 동안 공석이었습니다. 이후 외국인 감독 선임을 약속했지만 지지부진한 협상 탓에 진전이 없었습니다. 이후 K리그 클럽에서 홍 감독을 빼와 감독으로 선임했습니다. 그간 홍 감독은 언론을 통해 국가대표팀 사령탑 내정 후보군으로 언급되는 것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홍 감독은 지난달 5일 외인 감독 후보군 면접을 보고 돌아온 이임생 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의 2시간 여설득 끝에 마음을 돌려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표팀 감독 선임에 대해 어떤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던 홍 감독의 선임에 대해 특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축구팬들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정부 차원의 축구협회 감사와 해체 건의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회 측에서는 임시회의 보고서를 통해 해당 청원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청원인의 대한축구협회 관련 감사 요청과 관련해 대한체육회는 자체 결정 또는 주무부처 장관 요구에 따라 축구협회의 운영 전반에 관해 조사 및 감사를 할 수 있다고 공언했습니다. 이어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밝혀지면 해당 단체 및 관계자에 대해 징계 처분, 시정조치 및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한 고발 조치를 하거나 해당 단체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축구협회는 2024년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 자체감사기구의 자체감사 대상이라며 문체부는 주무부처로서 7월 말 본 감사, 8월 12일부터 축구협회에 대해 감독 선임 과정 등을 포함해 특정 감사를 실시 중이며 9월 말 종료 예정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국회 측은 청원인의 축구협회 해체 요청과 관련해서 축구협회는 대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 정회원이자 민법 상사단법인으로 문체부 장관의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문체부 장관의 설립허가 취소로 해산될 수도 있다고 공시했습니다. 다만 문체부는 정부의 과도한 정치적 간섭을 이유로 축구협회를 해산하거나 임시위를 설치한 경우 국제축구연맹 피파 측에서 회원국 자격 정지를 한 해외 사례가 있다는 점 등으로 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